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실 막 화려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PD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뭐 기자들이랑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 간간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숙 면접 내내 개별 면담을 했거든요. 그 아나운서 두 분이랑 인사팀에 오신 분이랑 개인적으로 면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당연히 절박하죠. 진짜 되고 싶고 여기 오고 싶고 이까지 왔는데 떨어지기 싫잖아요. 근데 절박한데 절박한 게 욕심으로 드러나는 순간 주어진 과제를 정말 말아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물론 감성적인 것도 중요한데 슬프지 않아도 슬퍼야 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지만 기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박한 게 지나친 욕심과 무리수로 비춰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간절함은 면담 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제에서는 좀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면담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진솔하고 너네한테 이만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울었거든요, 사실. 면담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꼭 다 한 명한테 한 개씩은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는 그렇게 각 직업이 아니다. 을도 안 되고 병도 안 되고 정도 안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정말 수그려야 할 때도 많고 너 보니까 욕심도 많고 그런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은 애인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려고 하냐? 라고 딱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사실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고 대학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자취생활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자취생활 오래 하면서 저는 이 직업의 되게 좋은 점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취생활 하면서 사실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소속감을 느낄 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면 동아리, 학과면 학과, 인턴 같이 했던 친구들이면 그 친구들 이렇게 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리 이런 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보였는데 다행히 뭐 그걸 나쁘게 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자랑도 했는데 제가 노래를 한 6번 했어요. 가서 정말 1차 때부터 4차 때까지 노래 한 6번 했는데 너무 식상하잖아요, 노래가. 그래서 제가 몸치지만 춤을 진짜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막 코믹 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돌 춤을 준비를 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세 보인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눈매도 좀 날카롭고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늙어 보여요, 화면에는. 그래서 약간 차가워 보인다? 난 인상을 좀 깨드리려고 카리스마보다는 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돌 에이핑크 춤을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췄고 그것도 좋게 봐주셨으니까 뽑아주신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합숙 면접이 끝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임원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임원 면접이 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려야 했던 면접인 게 8명이 다 같이 들어가서 20분 동안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3개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 해봐라 해서 자기소개를 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오프닝을 하나씩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몇 개를 준비를 문희정 선생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건 평소에 준비해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갔어요. 이거 당연히 나올 질문이니까 오프닝은. 그래서 투데이, 생방송 투데이, 접속 무비월드, 동물농장, 컬처클럽 이렇게 교양 예능 섞어서 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제가 한 중간쯤 8명 중에 한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생방송 투데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생방송 투데이를 준비를 했어도 앞에서 한 서너 명이 생방송 투데이를 했으면 안 하는 게 그래도 본전이거든요. 하면 본전을 못 찾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또 동물농장을 했어요. 근데 좀 상큼한 걸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다 투데이나 뉴스 이런 걸 해서 좀 그래도 본전을 찾았다?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합숙 면접 보면서는 제가 한 번도 진짜 남들에 비해서 뛰어나게 잘했다라는 거를 사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원 면접 때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킨 과제가 이제 처음 보는 임원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인터뷰를 하듯이 2개 정도 질문을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가 처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 말 중에 정말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대화하느냐,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되게 식상한 질문을 좀 했어요. 막 밥 드셨어요? 뭐 이런 거? 옷이 뭐 어떠시네요? 근데 사실 뭐 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옷이 무슨 색이시네요? 이런 질문은 식상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사소한 질문? 그래서 임원 면접까지 와서 좀 질문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는 일단 이거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게 거기 제가 아는 분이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아는 분이. 근데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원자들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임원분들 앞에서 저는 저기 이분이랑 할게요. 저는 이분 막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근데 저는 내가 아는 분이 사장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자신감 있게 사장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장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얘는 사장님이 누군지 알고 있구나. 딱 거기서 점수를 땄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당했으니까 또 점수를 땄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제가 어제 떨려서 잠을 못 잤겠어서 그래도 임원 면접인데 좀 SBS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SBS 리크루트 홈페이지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기 1페이지에 사장님 얼굴이 뜨더라고요. SBS 소개.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실제로는 처음 보지만 사실 많이 뵈서 되게 익숙하다. 그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봐서 그래서 사장님 익숙하신데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다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아마 저 처음 보시는 거일 텐데 저 첫인상은 어떠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실물은 좀 어려 보이시네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잘했구나, 이거 잘한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묻는, 이쪽에 물으라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 이건 좀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좀 그래도 상큼하게 기분 안 나쁘게 저는 저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사실 면접이잖아요. 진짜 무슨 사장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는 제가 합숙 면접 때도 장점이다, 개인 면담에서 너는 이게 장점이다라고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빼지 않아요, 잘. 뭘 시켰을 때. 1초도 고민 안 하고 했어요. 개인 면담 때는 사실 편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쉬워져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다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임하되 그래서 최영아 선배께서 저한테 개별 면담 때 이런 질문 하셨어요. 선재는 뭐 하고 싶어 들어오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 DJ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싶어? 저는 아침에 되게 밝은 라디오 하고 싶어요. 지금 아나운서가 하는 게 없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호란의 파워 FM 같은 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개인 면담이면 사실 빼기 쉽거든요. 네, 뭐 여기서까지 아니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그냥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파워 FM 김선재입니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임원 면접 때도 김선재 씨 여기 락 했다고 쓰여 있는데 노래 한번 해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임원 면접이지 진짜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들이 6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진짜 기가 눌리거든요. 게다가 뭐 사장님, 막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앉아 있으시니까. 근데 저 진짜 1초도 고민하고 바로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떨렸는데 딱 노래가 끝나니까 임원분들이 김선재 씨 정말 안 떠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개별 면담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합숙 면접 2박 3일 하다 보면 장점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랑 밥 먹고 같이 잠까지 자는데 어떻게 장점만 보여주겠어요. 단점도 다 보여지지. 저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인데 이 단점을 매력으로 바꿀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조리 있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랑 조리 있게 말하는 건 좀 같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자연스러운 걸 선택을 했어요. 그냥 보여주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결국 보는 거거든요. 얘를 키워서 될 것인가, 얘가 키워서 되는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자연스러움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밀고 나갔어요.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합숙 면접 내내. 그게 좀 좋은 평가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재는 가수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장기자랑도 노래를 했는데 가수 같다는 말 들으니까 저는 좀 싫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아나운서 시험 와서 가수 같다는 말 들으면 솔직히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날 떨어뜨리겠다는 뭔가 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수 같은데 너는 노래할 때뿐만이 아니고 말할 때도 가수 같다. 뭐 콘서트 할 때 가수가 토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아나운서실에 없는 새로운 캐릭터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정말 큰 장점이다. 그게 너의 장점이고 매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합격 후에 받은 전화에서도 너는 아나운서실에는 없는 캐릭터다 라는 우리 SBS는 없는 이때까지 없었던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 되고 싶은 사람이 가수 같다는 거. 근데 통했잖아요, 그게. 사실 특히 SBS가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왜 뽑겠어요, 그쵸? 아나운서실에 아나운서들은 엄청 많고 방송식 능력 뛰어난 사람 엄청 많은데 굳이 신입에서 이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뽑을 이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 새로운 캐릭터였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